이 인간과 동물 관계가 같은가 다른가는 사실은 동물 소설들이 고전 소설에 많습니다. 여러 동물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동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용하고 구미호예요. 동물이지만 용하고 구미호는 인간과 같은 관계를 맺는 동물이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용은 인간의 원조자 내지는 인간의 동맹자예요. 인간화된 동물이에요. 그래서 반면에 구미호는 인간화된 동물이 아니고 인간을 침범하러 오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바깥에서. 그래서 구미호는 나쁜 동물, 용은 좋은 동물. 단순화하면 이런 식으로 보통 분류가 되거든요. 용은 그래서 자기 세계를 가져. 용궁이 있잖아. 구미호는 집도 없어요. 좀 불공평하다 싶은 게 구미호는 여러 가지 도수를 부리는데도 집이 없어서 인간의 집을 뺏으러 와. 이거 조금 이상한 설정이죠. 왜 그러냐면은 인간에게 적대적인 관계 혹은 인간을 침범하는 자인지 아니면 인간의 편인지에 따라서 인간이 벌써 이미 동물들을 아주 다르게 다룬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면은 여기서 인간과 신데렐라가 그러니까 동물과 신데렐라가 동물과 콩쥐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보기보다 훨씬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그 콩쥐나 신데렐라나 이제 그 과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신데렐라의 과제는 아궁이 재 속에서 콩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와서 그냥 그 비둘기가 해주는데 지가 직접 골라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과제는 해봐야 신데렐라한테는 그냥 그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진짜 태클, 발 걸기,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심술 이것밖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콩쥐의 경우에는 물론 다 심술을 부리기 위해서, 발 걸기 위해서 낸 과제인데 이게 콩쥐랑 관계가 똑같지 않아요. 첫 번째 과제가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지는 황무지를 개간하는 거예요. 황무지라는 건 집 바깥이고 개간되지 않은 것, 야생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야생과 관계 맺는다면서 아까 동물들하고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게 하는 건 결국은 이 콩쥐를 집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거예요. 멀리 보내버리려는 거예요. 안 그렇게 해서 계모가 콩쥐가 이쁘겠냐고. 그래서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콩쥐가 과제를 해결하고 온 다음에 문을 안 열어줘요.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문을 안 열어줘. 그래서 이 소한테 받은 과일을 이렇게 주니까 그제서야 문을 열어줘. 즉 쫓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뚜렷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해결하는 것도 보면 그래요. 검은 소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소니까 쟁기 하나 걸치고 자 잡아라 하고 자기가 끌어주면 될 거 아니야? 금방 갈 거 아니야? 안 도와줘요. 쇠로 된 호미 하나 주고서 해 하고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콩쥐는 자기 손으로 직접 개간해야 됐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술로 낸 숙제였지만 이걸 개간했을 때 그 다음에는 집 밖에 멀어진 황무지를 개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콩은 열심히 주워서 소용이 없는데 이건 개간하고 나면 혼자 살 수 있는 집 밖에서 야생의 땅, 즉 집 밖에서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제 구멍난독의 물채우기인데 이게 금이 난 게 아니고 구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메워주겠다고 두꺼비가 그래요. 근데 콩쥐가 자기가 하겠다고 내가 할 고생을 남에게 시킬 수 없다 이럴 때 막 야단치면서 이렇게 자기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콩쥐 집안에 난 구멍이에요. 물 새는 구멍. 그죠? 물이 새고 있잖아,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재혼하면서 구멍이 난 거야, 집안에. 그런데 이 구멍은 콩쥐가 메울 수 있는 구멍인가? 못 메워요. 왜냐하면 콩쥐가 구멍의 일부거든요. 콩쥐랑 계모의 갈등, 이것 때문에 콩쥐가 계모가 이렇게 태생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구멍이 난 거잖아요. 즉, 콩쥐가 없어져 버리면 구멍은 없어져요. 계모와 콩쥐가 같이 있을 때 생기는 구멍이거든. 그러니까 콩쥐가 구멍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멍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구멍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이 과제에서 겨냥했던 거는. 그러니까 거꾸로 봉합해서 잠깐 안 보이게 해서 구멍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제는 배를 짜고 쌀을 내는 건데 이것도 그렇죠. 이건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는 입을 옷을 만들고 먹을 걸 생산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과제를 하는 거는. 콩 줍는 거랑 다르다니까. 콩을 아무리 주워봐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안 생기는데 배를 짜고 쌀을 내는 걸 하면 할수록 그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 자립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숙제를 다 끝냈을 때 그 직녀, 배를 짜기 위해서 왔던 그 선녀가 신발을 한 켤레를 줍니다. 그때 이제 그 생전 처음으로 얻은 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제까지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라는 건 무언가, 신은 집안에서는 안 신죠.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집안에서도 신지만 우리는 안 신죠. 바깥에 나갈 땐 꼭 신죠. 신은 집 바깥에 다닐 수 있는, 집 바깥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는 도구죠. 즉 신발을 얻었다라는 건 집 밖에 돌아다니고 집 밖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해서 얻었다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도 유리구두를 얻고 이 사람도 신발을 얻었지만 유리구두는 집 밖에 나가 살 수 있는 상징 이런 게 아니에요. 유리가 거기선 중요해. 남다른, 신발의 통상적인 것과 다른 남다른 재료, 반짝이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그 신데렐라의 미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징표를 받은 거야. 이거는 콩쥐 미모 얘기는 안 나와요. 나중에 팥쥐랑 헷갈린 거 보면 이쁜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 신발은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바깥에 나가는 능력으로 얻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데렐라는 과제를 아무리 해결해도 신체와 정신이 달라지지 않는데 그냥 그 남이 주는 옷과 마차를 통해서 처음부터 종인 것들을 부리면서 파티에 갈 수 있을 뿐이에요. 반면에 콩쥐는 힘술로 낸 거지만 풀면 풀수록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달라지는 거고 집 밖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발이었던 거고, 신데렐라에서 얘기해서 왕자가 신발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랑 춤췄던 아름다운 여인을 찾기 위한 단서지요. 여인을 알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신발을 찾는 거예요. 콩쥐에게서는 감사가 신발 주인을 본 적이 없어요. 타고 가다가 신발이 한 짝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석이 아주 심상치 않은 기운이 쭉 나오니까 야 저거 뭐냐 갖고 와봐라. 심상치 않다. 얘 주인 찾아라 이러거든요. 콩쥐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감사는 신발 주인하고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있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인을 알고 찾는가, 신발과 주인 관계가 주인을 알기 위해서 신발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주인을 모르는 채 신발을 통해서 신발 때문에 찾았는데 주인이 그 사람인 건지는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아 보이는 신발이지만 이 두 신발이 같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신데렐라에게서 중요한 거는 미모예요. 미모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봤는데 마음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춤 한번 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미모 때문에 찾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데렐라는 사실 처음부터 공주였던 거예요. 제투성이 공주였던 거예요. 쟤를 툭툭 털면은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공주였던 거고, 그래서 사실 신데렐라 얘기는 공주 환상 이런 것들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신데렐라 컴플렉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공주병이라고 요새는 부르지요. 이런 환상들을 동화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콩쥐에게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콩쥐한테 중요한 거는 신발의 석이고, 신발 때문에 감사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라고 하는 게 집 밖에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공주가 아니고 차라리 하녀에 가까워요.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사람, 농민, 하녀, 차라리 비유하자면 하녀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미모 얘기는 안 나오는 거죠. 미모가 없어도 그 신발의 서기 때문에 데리고 살만하다라고 싶은 사람인 거고, 사실은 자기의 능력 때문에 결혼을 한 거지 미모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공주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신발하고 인간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신데렐라나 팥쥐라는 인물 자체가 얼마나 다른 인물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 신데렐라에게서는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남자 잘 만나서 팔자 고치는 여자라는 이 얘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콩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꾸로 자기에게 주어진 위기, 과제 이런 것들을 기회로 만들어서 능력으로 바꾼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콩쥐 후반부 얘기가 설득력을 가져요. 죽은 다음에 콩쥐가 그냥 만만하게 죽고 끝나지 않잖아. 나가가지고 연꽃이 돼서 나가가지고 팥쥐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도 안 되니까 지략을 써가지고서 잔치벌이라고 해서 아주 재치 있는 젓가락 짝과 자기 짝 이런 얘기가 설득력을 갖는 거는 콩쥐가 그 앞에 그 난관을 헤치면서 자기 발로 서서 살아가는 능력들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후반부,
그 후반부 얘기를 신데렐라 얘기에 붙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뒤 얘기가 너무 안 맞아요. 안 어울려요. 신데렐라가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웃기거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신데렐라 얘기하고 콩쥐 얘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른 얘기고, 신데렐라와 콩쥐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예 아주 다른 것을 두들 같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작품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익숙하고 뭐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비슷한 걸 너무 찾으려고 하지만 진짜 비슷한가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웃관계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비슷한 것도 아예 달라지는 이런 작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만 이런 차이를 보지 못하면 작품의 진가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콩쥐 얘기를 단순히 신데렐라 얘기로 딱 해버리는 건 제가 보기엔 콩쥐 얘기가 갖는 진짜 중요한 면모를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진가를 못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비슷한 것에 속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